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타이핑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요.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인풋 창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고 획득 점수가 하나씩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어를 성공할 때마다 랜덤한 단어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단어를 시간 안에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가 되면서 버튼이 다시 게임 시작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점수가 초기화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지식만 있으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게 초보분들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학습해보는 용도로 학습 따라해보기에 아주 좋은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기초 강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학습을 하고 오시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맨드 창을 통해서 한번 폴더를 생성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R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cmd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cmd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폴더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죠. cd 명령어를 통해서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작업 폴더이고요. 여기에서 디렉토리를 mk 디렉토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타이핑 게임 make라고 하나 만들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고 dir 명령어를 통해서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무 파일이 없죠. 지금부터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기 위해서 코드 한 칸 띄우고 점을 찍어서 현재 경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겠다고 명령을 해주시면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우클릭을 하고 new 파일 index.html index.html을 먼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느낌표를 통해서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바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를 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HTML 기본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타이틀을 타이핑 게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부터 HTML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v 태그를 통해서 헤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헤더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헤더 태그 안에는 h1 태그를 작성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emit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h1이라는 글자를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타이핑 마스터.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 단어가 표현돼야 될 div 태그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래스 word display라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div 태그 안에는 간단하게 이니셜 텍스트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화면에 먼저 나오게 되겠죠. 일단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띄워놓은 라이브 서버이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코딩 내용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서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 익스텐션 탭을 가시면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유용한 이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인스톨이라고 뜰 거고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다 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 작성하기 전에 일단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한번 화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을 우클릭을 하고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아직 저희가 아무런 스타일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못생겼지만 좀 이따가 스타일을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클래스로는 월드 인풋 박스라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안에는 인풋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mit 기능을 보시는 것처럼 emit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코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emit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드 인풋 박스는 여기에 인풋 창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밑에 남은 시간과 획득 점수를 보여주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임 인포라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는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하나 2개 정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div 태그를 남은 시간 그리고 그 안에는 스팬 태그를 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저희가 시간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은 0초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 거고요. 요거를 마찬가지 복사하셔서 복사할 필요가 없군요. 밑에 획득 점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스팬 태그를 통해서 스팬 태그 클래스는 스코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0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 안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태그를 호출한 다음에 태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계속 교체를 시킴으로써 시간이 변경되는 효과를 주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작성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버튼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클래스는 뭐 버튼, 로딩이라는 클래스도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이 로딩 중일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의 커서도 클릭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색상도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거는 클래스 로딩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 안에 텍스트는 게임을 불러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먼저 입혀 볼게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셔서요. CSS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 CSS 폴더 안에 style.css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CSS가 잘 작동을 하는지 모든 태그에 컬러를 레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새로 고침이 됐을 텐데 적용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저희가 인덱스에서 CSS를 링크를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CSS를 링크를 걸 때는 반드시 이 릴레이션 속성을 주셔야 CSS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CSS 폴더 안에 들어있는 style.css 파일을 링크를 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걸고 저장을 하시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CSS로 돌아와서 나머지 CSS들을 한번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주 러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에 플렉스 속성을 줘서 이것들이 정렬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플렉스 속성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플렉스 속성에 대한 강좌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좌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플렉스 속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정렬하는 데나 레이아웃을 잡는 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나 플렉스 같은 속성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플렉스와 그리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강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일단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헤더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줘서 좀 더 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패딩은 1램을 줘서 16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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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픽셀이 들어가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디스플레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따라 적어야 되는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마진 탑을 한 3렘 정도 줘서 위에서부터 좀 띄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조금 키워야 되겠죠. 네, 폰트 사이즈를 한 80픽셀 넉넉하게 주시고, 색깔도 눈에 잘 띄도록 마찬가지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블럭씩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에디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빠르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풋 창 스타일을 좀 넣도록 할게요. 마진 탑을 트램 주시면 위로 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인풋 박스 안에 들어있는 월드 인풋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한 0.5렘 정도 줘서 약간 높이를 좀 잡아주시고요. 넓이를 한 300픽셀 넉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 인포 부분은 마진 탑을 2렘,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픽셀 말고 0.8렘 이런 식으로 비율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이 옆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플로트 레프트 속성을 줘도 되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줘서 좌우 정렬이 되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justify 컨텐츠를 줘서 양옆으로 붙을 수 있도록 스페이스 비트윈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붙는 속성을 줬는데도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게임 인포의 크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게임 인포 넓이를 지정을 하게 되면 200픽셀? 20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이 200픽셀 안에서 양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스페이스 비트윈 속성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클래스 타임과 클래스 스코어의 디자인을 좀 넣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정도 줘서 이 점수가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후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200픽셀, 그리고 높이를 35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샵 FFF를 줘서 흰색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보더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보더가 있기 때문에 기본 보더를 빼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 마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커서도 포인터를 주셔서 클릭을 하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후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로딩 클래스를 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타이핑이 안 되는지. 로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릭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으로 커서는 not allowed를 줘서 올렸을 때 이렇게 빨간색 금지 표시가 나오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SS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new 폴더 JS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 폴더 안에 main.js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리네임을 통해서 다시 JS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저희가 인풋 창에 글자를 작성했을 때 어떤 글자를 입력했는지 그 값을 받아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콘솔 창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 인풋 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인풋 창이 클래스를 워드 인풋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선 변수에 먼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word input은 document query selector라는 셀렉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워드 인풋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워드 인풋이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CLG라는 emit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스텐션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리액트로 검색을 하시면 ES7 리액트 리덕스 그래프 QL 이런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리액트 코드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CLG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콘솔 로그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인풋 창이 정상적으로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크립트를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네, 스크립트로 이거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JS 폴더 안에 들어있는 main.js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인풋이 콘솔 창에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콘솔 창에 들어있는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벤트를 같이 걸어서 이 이벤트가 인풋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여기에 저희가 작성한 밸류가 찍히도록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먼저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워드 인풋이라는 변수에 인풋 창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인풋 창에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 이벤트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모양이고요. 첫 번째는 이벤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클릭도 있을 거고요. 뭐 마우스 오버도 있을 텐데 inpu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이벤트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기능 부분에는 보통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을 거고요. 이거를 여기 안에 이렇게 집어 넣을 거고요.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면 자, 펑션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ES6에서 나온 arrow 펑션을 사용할 거고요. 이 펑션 키워드를 삭제를 해주시고 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 화살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arrow 펑션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dd event listener 인풋이 작동을 할 때 이 워드 인풋의 밸류가 뭐가 찍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안에 이 워드 인풋의 밸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하는지요. HELLO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콘솔 창에 저희가 작성한 내용들이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할 일은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와 비교를 해서 같을 경우에 점수를 1점 올려주면 되겠죠. 일단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는 변경이 일어나는 변수이기 때문에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0점이라고 초기화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텍스트 코드가 가진 클래스가 word display죠. word display도 마찬가지로 인풋처럼 변수 안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변수에 담아 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할 때마다 이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를 계속 불러주면 힘드니까요. 쿼리 셀렉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word display 불러주신 다음에 이 word display를 여기에 작성을 해서 word display에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 HTML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를 치면 첫 번째 H는 word value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word display, 그러니까 div 태그 안에 들어있는 제시어의 HTML이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값을 한번 이렇게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콘솔이 이렇게 찍히고 얘는 이만큼 떨어져서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태그에서 이만큼 벌려놨기 때문이고요. 이런 공백을 줄여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있는데 이런 빈칸들을 제거해주는 트림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트림보다는 저희는 그냥 텍스트, 이너 텍스트 속성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백이 없고 단순히 텍스트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등호 표시를 넣어서 같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헬로를 쳤는데 폴스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대소문자 구분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여기에 이거를 H를 대문자로 적게 되면 true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문자로 적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제시된 단어가 항상 소문자로 나올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소문자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소문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to lower case라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되시고요. to lower case를 두 개 다 적용을 해주시면
어떻게 적든지 무조건 소문자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true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스코어를 1점을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게 참이 됐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word input에 value에 이렇게 value에 value에 to lowercase가 word display에 죄송합니다. word display에 inner HTML 말고 inner text에 to lowercase와 같다고 하면 이 스코어를 1점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가된 값을 여기에 1점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스코어라는 이 HTML 노드를 하나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onst score display는 마찬가지 document query selector 해서 score라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score display에 inner text를 score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inner text to lowercase가 펑션이 아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hello라고 작성을 하면 점수가 1점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꼼심이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가 맞게 됐을 때 이 인풋 창을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풋 창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겠죠. 마찬가지 word input에 value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가 되고요. 점수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일은요. 이 단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거를 저희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를 하나 제작을 할 겁니다. 자, function countdown이라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함수에서는 time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time은 기본은 9초로 주도록 할게요. 9초. time은 기본 시간은 9초고 만약에 이게 0초보다 크게 되면 time은 1초씩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거는 사막 연산자고요. 앞으로 리액트나 Vue.js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막 연산자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사막 연산자는 어떤 형태냐 하면 일단 조건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음표, 참일 경우, 그리고 거짓일 경우, 참일 경우 이런 형태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타임이 0보다 크게 되면 참일 때는 시간을 1초 감소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게임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is playing을 false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is playing은 스테이트를 관리하도록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값은 false를 줄 거고요. 기본값은 fals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 한글은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1초마다 계속 실행시켜주는 인터벌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set interval countdown을 1초마다 실행하도록. 자, 참고로 제가 어떤 레벨에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적었는데 이 모든 코드를 감싸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윈도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파일이 렌더링 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호출되면서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따로 빼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는 순간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타임이죠. 타임도 변수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 time display는 document query selector time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time display의 inner text를 time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0초가 되고 0초가 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발동되기 때문이고요. 조건 때문에 그냥 이 변수만 계속 폴스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변수는 이따가 활용을 해서 이 게임 상태의 버튼을 바꾸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 인터벌을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도록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먼저 액티브 되도록, 그러니까 로딩 클래스가 사라지도록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을 바꾸는 거를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함수로 따로 빼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따로 빼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텍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만약에 텍스트 버튼을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버튼 change 그리고 버튼을 게임 시작 이런 식으로 버튼을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에 담기게 되고요. 담긴 값을 이 버튼 텍스트를 바꾸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도 하나 불러야 되겠네요. 자, const 버튼은 document query selector 버튼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네, 버튼 이 버튼에 inner 텍스트 저희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넘겨준 값으로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값을 먼저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이 인터벌은 좀 거슬리니까 잠시 주석을 해놓고요. 자, 버튼 change라는 메서드를 부르면서 게임 시작이라는 글자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으로 글자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버튼 change, 만약에 이 텍스트가 게임 시작이라고 하면 클래스를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에 클래스 리스트라는 클래스 리스트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이 add loading, 만약에 게임 시작이면 add가 아니고 remove가 되겠죠. remove loading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add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add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게임 시작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게임 시작일 경우에는 remove loading을 해줬고요. 클래스를 로딩을 리무브를 해줬기 때문에 버튼 색깔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게임 시작이 아니라 게임 종료라는 글자를 보내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이 버튼 체인지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카운트다운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버튼에 엘리멘트를 담아놨기 때문에 버튼 게임 시작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 클릭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태그에다가 직접 onClick 이벤트를 걸어서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onClick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되도록 이렇게 명령을 넣어 줄 거고요. main.js로 돌아와서 run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un이라는 펑션을 만들도록 하고요. 이렇게 run 함수를 만들고 이 인터벌을 저희가 변수에 담아서 껐다가 켰다가 하도록 할 겁니다. 킬 때는 set 인터벌이고요. 끌 때는 clear 인터벌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에 담아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ime 인터벌이라는 net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 time 인터벌 변수 안에 저희가 만든 이 set 인터벌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장을 하면 실행이 될 텐데, 게임 시간이 일단 너무 길면은 테스트 하는데 어려우니까 3초 정도로 바꿔 놓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3, 2, 1 하고 인터벌은 지금 현재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카운트다운이 만약에 false일 경우에는 카운트다운을 다시 한번 클리어를 시켜서 인터벌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is playing이 false이면 clear 인터벌 메서드를 통해서 time 인터벌이라는 애를 저희가 담아놓은 이 인터벌을 종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될 거고요. 종료가 되면서 시간도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미리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할 때 시간을 초기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시 3초로 이렇게 초기화시켜주면 되는데 33 이렇게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코딩할 때 하드 코딩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콘스트 상수값으로 변하지 않는 값으로 콘스트 변수로 게임 타임이라는 변하지 않는 변수에다가 3초를 담아 놓고요. 이 게임 세팅 게임 타임이라고 하는 게 더 의미에 맞겠네요. 게임 타임이라는 이 변수를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중에 이 숫자만 바꿔도 저희가 값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 시작을 누르면 시간이 3, 2, 1 되고요. 지금 이지 플레잉이 지금 폴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런을 했을 때 이지 플레잉을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상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0초가 되면 다시 이지 플레잉이 폴스가 되면서 클리어 인터벌이 실행이 되고요. 인터벌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런을 누르게 되면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변수들을 사실 화면이 렌더링 됐을 때 바로 선언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it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function init 여기 안에 저희가 처음 초기 값으로 세팅할 내용들을 다 넣어주는 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init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불러올 거고요. get words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단어들을 불러올 거고요. 그러면 function get word를 만들어야 되겠죠. get words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일단 그냥 배열에다가 선언을 해서 하드 코딩으로 불러올 텐데 나중에 단어 API를 통해서 랜덤한 단어를 사이트에서 받아오는 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자, const words는 여기 안에 뭐 hello 하나 5개 정도만 넣어 놓을게요. straw 너무 기니까 힘드니까 뭐 애플 4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체리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선언할 게 아니고 밖에서 전역 변수로 let words는 배열로 이렇게 초기 값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는 API로 이 단어 배열들을 불러오는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불러와서 여기 안에 이 단어들이 담기게 될 거고요. init 메서드 안에 이벤트를 init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를 function check match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heck match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 체크 매치를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인풋이 발생할 때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init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석을 좀 넣어 놓을게요. 단어 불러오기 그리고 단어 일치 체크 그리고 버튼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불러오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이 get word가 실행이 되면 버튼 체인지를 불러서 게임이 시작이 됐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게임이 실행 중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스테이터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체크 스테이터스 안에는 만약에 is playing 이고 시간이 0초라고 하면 이 똑같다라는 equal 표시를 3개를 하게 되면 이 비교하는 값의 타입까지 함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임이라는 곳에 숫자형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제가 문자를 비교하게 되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타입까지 일치하도록 비교를 하도록 만들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is playing이 아니고
시간이 0초라고 하면 네, 버튼 체인지 버튼이 바뀌어서 게임이 종료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하면 될 거고요. 네, 게임 종료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어 인터벌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네, 클리어 인터벌 체크 인터벌이라는 인터벌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게임이 시작이 되면 체크 인터벌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체크 인터벌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게임이 실행되는 부분, 게임이 실행되는 부분, 요거를 위로 좀 올려 놓을게요. 네, 게임 실행되는 부분에 체크 인터벌이라는 인터벌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체크 스테이터스가 계속 반복되도록 50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상태를 체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종료가 됐으면 이 버튼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다르게 해도 되는데 여기 안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 매치 부분에 저희가 단어를 비교하는 로직을 넣었는데요. 단어를 비교하면서 초기화 시켜주는 거 넣어줬고, 그 다음에 스코어 1점 올려주는 것도 넣어줬고요. 여기 안에서 만약에 is playing 이 아니면, 그러니까 게임 중이 아닌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으면 점수를 올려주면 안 되고 그냥 리턴을 시켜버려야 되겠죠. 그죠? 네, 리턴을 시키고 값을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턴을 주게 되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실행이 안 되고 이 함수가 종료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랜덤 함수를 만들어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랜덤한 인덱스로 이 단어를 랜덤하게 나오도록 만든 후에 여기 있는 이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 숫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랜덤 인덱스는 math 랜덤 그리고 곱하기 word의 length 단어 배열의 길이만큼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안에서 랜덤한 수가 나오고요.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저희가 math floor라는 또 다른 이 math 함수를 통해서 소수점을 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랜덤 인덱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랜덤 인덱스를 통해서 이 word display라는 엘리멘트의 inner 텍스트를 word의 랜덤 인덱스,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가 여기서 발생이 하게 되고 이 랜덤한 숫자의 배열의 인덱스가 계속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word 인풋에 포커스 함수를 줘서 마우스 포커스가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점수 디스플레이를 0점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너 텍스트를 0으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이 정도만 하면은 다 된 거. 버튼 체인지를 안 해줬네요. 자, 버튼 체인지를 게임 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중이니까 게임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로딩이라는 함수가 클래스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단어를 작성을 하시면 헬로라는 것에 저희가 점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게임이 종료가 되면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버튼을 다시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 스테이터스에서 만약에 게임이 종료가 됐고 시간이 0초가 되면 이지 플레이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게임 종료가 아닌 게임 시작이라는 글자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점까지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되면 버튼이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이 0초이면서 게임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버튼 체인지 게임 시작을 넣어서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로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게임 구현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을 다시 9초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압박감이 좀 느껴지네요. 이 로딩 중일 경우에는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계속 클릭이 되면 안 되겠죠. 인터벌도 중복이 되니까 게임이 실행 중이라고 하면 이지 플레잉이 true인 경우에는 이 버튼이 클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게임이 실행됐을 때 만약에 is playing이 true라고 하면 그냥 리턴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턴을 시켜주시면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고 저희가 다시 눌러도 이렇게 시간에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 단어가 일치할 때마다 토스트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단어 불러오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불러오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단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랜덤 API 사이트가 있어요. 랜덤 월드 API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랜덤 월드 API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런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 단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서 제가 뒤에 월드 넘버 10을 넣게 되면 이렇게 10개의 랜덤한 단어를 주게 되고요. 100을 넣게 되면 100개의 랜덤한 단어를 주게 됩니다. 이 주소를 사용해서 저희가 API를 호출할 거고요. API를 호출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패치라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엑시오스를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오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 GitHub 리파지토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하단에 사용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cdn을 통해서 문서 상단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index.html에서 엑시오스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 그러면 엑시오스를 사용할 준비가 됐고, 사용하는 방법은 하단에 예시 코드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get request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npm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러주지 않으셔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 get word 부분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et word 부분에 넣어서 마지막 필요 없는 이 always executed는 빼주시고요. 엑시오스 get 요청을 하시고 이 안에는 주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주소는 아까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를 넣어주시고 일단 이게 정상적으로 단어가 잘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콘솔 창에 단어가 100개가 이렇게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스판스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리스판스 안에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개가 단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판스를 찍지 않고 리스판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100개의 단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리스판스 데이터를 저희가 월드라고 만들어 놓은 배열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단어를 100개를 넣게 되면 이렇게 긴 단어들은 사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단어를 좀 걸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판스의 데이터에 for each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에 상세하게 사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이치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돌리고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워드라는 변수에 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월드의 랭스가 if문을 통해서 만약에 월드의 랭스가 10보다 크면 10보다 크면 10보다 작으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10보다 작으면 이 월드 안에 푸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푸시를 해주는데 푸시를 해주는 그 대상은 바로 이 반복문 돌아가고 있는 이 단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안에 단어가 담길 겁니다. 단어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 게임 시작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닛에 버튼 change 게임 로딩 중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요. 그러면 버튼이 로딩 중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후에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오고 나면 여기에서 포이치 반복문까지 다 돌리고 나서 버튼 체인지를 게임 시작이라고 바꿔주시면 게임 될 준비가 됐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해보시면 이닛이 실행이 안 됐나요? 버튼 체인지가 이거를 받아왔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월드에 제가 지금 이게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게임 시작을 무조건 실행하도록 이렇게 바꿔버렸네요. 이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로딩이 되고 버튼이 바뀌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동안에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고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면 게임 시작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월드의 푸시 여기에 제가 또 오타를 랭스 완료가 됐을 때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을 하면 게임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게임이 시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점수 초기화가 되고 시간이 다시 초기화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로 타이핑 게임을 만드는 걸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토스트 메시지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